한정입니다. 오늘은 행복에너지라는 책을 쓰신 권선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 권선복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출판사의 이름 자체가 또 행복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책에 보면은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5분씩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쓰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기계발서 분야는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텐데 어떻게 이 책의 차별성과 또 이제 이 행복 에너지 출판에서 벌써 400권의 책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쟁력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나 김한영 실장님의 열정에 감동이고 감복받았습니다. 이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이 책은 제가 6년 전에 책을 만들려고 원고를 정리한 후에 20여 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서도 책을 만들어주겠다고 답이 오지 않아서 책 한 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다면 내가 내 책 그냥 내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출판사를 설립하여서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저처럼 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원고를 보고 한 분 한 분 책을 만들다 보니까 설립된 지 6년 만에 지금 430권 정도 현재 책을 만들었고, 이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이 책은 지금 18쇄 정도 꾸준히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이 출판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지금도 현재 GS데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는데, GS데이터 주식회사는 기업을 자문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그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또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헤드헌팅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맥이 형성이 돼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책을 만들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직원들한테 꼭 필독서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아는 분들한테 책을 팔고 있고, 또 주변에 글을 어느 정도 쓴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그 원고를 정리정돈을 해주다 보니까 이 출판업계가 이렇게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는 출판 쪽으로만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2017년도에는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어떤 이 경영이라든가 이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게 많이 녹아 있겠네요. 이 책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또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이 책을 혹시 우리 실장님 보시면서 궁금하다, 이거 참 희한한 책이다, 이런 거 혹시 못 느꼈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는 자기계발서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광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1장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 해서 요한양행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을 요한양행 홍보실로 이제 보내다 보면 요한양행 홍보실에서는 정말 우리 유일한 회장님 얘기를 이렇게 감격적으로 잘 썼구나. 기왕에 이 직원들 이번 주에 이번 부서에는 이 책을 좀 사서 주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꽤 많이 팔려나갔고요. 요 뒤에 보면 또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가천대학교에서도 그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필독서로 권장이 돼서 요 책이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현상이고, 또 맨 뒤에 보면
이태석 신부님 얘기도 쭉 나와서 이 책을 천주교 대교구 홍보실 쪽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책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책도 썼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책이 팔리지 않는 세대에서 책이 팔리게끔 강제적인 마케팅을 한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근데 이 마케팅 아이디어내지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일단 내용이 좋으니까 많이 팔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도 이 책을 읽어본 분들 중에 얼마 전에 파트론의 김종구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삼성전기에서 부사장님으로 계시다가 2003년도에 퇴직한 후에 파트론을 설립해서 지금은 매출액을 1조가 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아주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회사인데 그 김종구 회장님이 이 책을 보고 또 반하셔서 이 책을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한번 읽혀야 되겠다 해서 560권을 현재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이 행복에너지 책은 우리 행복에너지 회사를 살리는 책이고 또 이 책이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도 18쇄, 17쇄 해가지고 6만 권 정도가 판매가 됐고 실제로 이 책은 제가 모임이나 행사나 있으면 기증을 해달라고 하면 이 책을 엄청 기증을 해서 현재 이 책만으로도 한 10,000권 정도가 이제 기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증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다량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또 이 책을 보고 책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회사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행복에너지 책은 그냥 우리 행복에너지 회사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제목에 나오는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 훈련이라는 뜻이 그 하루에 5분씩 읽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도 이게 이 꼭지가 60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5분씩 한 꼭지씩만 읽고 생각을 하면 2달 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사람도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법이 걸리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책 내용 중에서 그러면 그 가장 누구나 이렇게 당장 해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구나 당장 생각해서 해볼 그런 내용을 이 안에 보면 제가 8년 전쯤 웃음 치료교실을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웃음 치료교실을 가보니까 80 중반이 된 할머니가 굉장히 밝고 웃으면서 아주 몸은 힘은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암이 걸려서 그것도 암의 말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이렇게 암이 걸려서 암이 말기인데도 정말 이렇게 밝고 어쩌면 이렇게 쾌활해요. 그랬더니 내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이렇게 쾌활하게 또 젊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다니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지. 암이 걸렸다고 그냥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1년이 넘게 꾸준히 그 웃음치료교실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쾌활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걸 보고 이렇게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하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활기차게 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김수환 추기경님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바보가 되라, 바보처럼 살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자기 스스로를 바보라 생각을 하면서도 내공이 있게 그렇게 사는 방법들이 이 책 한 가지 한 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앙일보 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시는 독자들이라면 꼭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책을 한 꼭지라도 서점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2꼭지, 3꼭지 마음에 들면 꼭 구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비관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질병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생각을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예, 예, 예. 또 빚, 남한테 돌린 빚이 거기다도 점 하나 찍으면 빚이 아니고 밝은 빛이 되듯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이건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말 5분 정도, 아니 1분만이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법을 걸다 보면 다 적극적이고 또 쾌활하게 또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나보다 더 못하고 어려운 사람도 생각하는 거는 그 방법론적으로 약간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 이렇게 그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힘을 넣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물론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보고 희망과 꿈을 갖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또 똑똑한 사람 뭐 엄청 부자인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면 나도 저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자. 또 하루에 한 가지씩 서로가 칭찬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장점을 오늘 굉장히 밝은 넥타이 참 예뻐요. 멋있어요.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를 듣는 거하고 뭔 넥타이를 이런 구릿타분한 걸 맸어요 하면 첫 선입감에서도 그 사람이 보는 그 시야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좀 밝은 그런 말로 또 그런 행동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넉넉하고 푸근한 그런 삶이 되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미국 심리학자들은 뭐 별별 그 주제를 다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낙관적인 거하고 비관적인 거하고 그 사람 실제 행복하고 뭐 성공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실험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꼭 뭐 비관적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불행하거나 뭐 실패하는 게 아니고 뭐 오히려 비관적인 게 좋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비관적인 생각을 해서 서로 비관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그 죽을 때도 같이 공동으로 자살했다 뭐 그런 기사를 종종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줘야 세상이 밝고 좋지.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정말 비관스럽게 자기 일생이 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 주장을 한 그런 학자들 의견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그리고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서 성공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뭐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낙관적이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렇게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고 또 주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활용들이 물론 뭐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굉장히 많죠. 물론 그렇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자식들을 지도 편달을 또 더 잘할 테고. 그렇지만 이 예전에 개천에서 용을 낸다듯이 용이 또 태어나듯이 요 근래는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뭐 로스쿨로 막 생겨서 정말 있는 집 애들이 로스쿨 다니고 사법고시 합격할 것 같으면 예전만 해도 엄청나게 그 금방 그 어느 정도 상위권 반열에 들어간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환경이면 반드시 좋은 그 자질을 가지고 좋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거보다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훨씬 그런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적응력, 젊었을 때 고생을 해야 그 고생이 사서 훨씬 더 경험치가 돼가지고 더 보탬이 되듯이 너무나 고생을 안 한 사람은 세상 적응력이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이제 나를 도와준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루돼가지고 그 말이 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개발서 도서에서는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면은 하여튼 도움을 받게 돼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 염력을 항시 자기 마법을 걸어야 되죠. 그래야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성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지. 그런 꿈과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열매가 열린다는 건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에는 이게 이것도 일종의 참진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면은 행복하고 성공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국에는 어떤 이런 책을 읽고 이제 한번 해 봤을 때 그게 되면은 이 내용이 맞는 거고 이게 해봤는데 뭐 그냥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제 괜히 이 돈만 썼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독자들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독자들 반응은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이메일이 이제 종종 오는 그런 메일 중에 하나가 우리 행복에너지 권선복 사장님 이 행복에너지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운을 내서 정말로 시험을 봐가지고 구급공무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 있었는데 이 책을 우연히 병원 휴게실에서 누가 놓고 간 모양이죠. 그걸 빼서 읽고 자기도 기운을 차렸다고 이렇게 편지가 오고 이메일이 오면 반드시 저는 그분한테 추적을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행복에너지 다른 책을 또 선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읽은 소감들을 네이버 다음 교보문고 사이트에다 글을 올려놔가지고 이 행복에너지 책을 읽고 글을 올리는 사람은 아마 한 2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0여 명이 뭔가 이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좋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만 명이 보셨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딱 1,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200명이 올리시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댓글을 올리는 걸 보면 정말 10,000명이 봐야 5명 올린다고 봅니다. 이 확률이 이 책을 봐도 그냥 뻘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이 책을 읽고 감명 깊게 글을 이렇게 올린다 정말 없습니다. 근데 팬 레터라든가 또 댓글 감상 서평 올라간 것 중에서 다 다양합니까? 아니면 약간 특정 그런 문구라든가 내용이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다양한 내용 중에서 정말로 긍정 훈련을 5분 동안 했더니 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쓰는 그런 품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책을 왜 쓰시려고 이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이 책은 제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한 10년간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 지방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한 내용 또 그런 내용을 정리를 쭉 했어요. 이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정치를 하게 되면 노후가 불안해지고 또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중반이면 40대 중후반 막 이렇게 될 때인데 지금 이 자리를 못 잡으면 아이들도 문제고 또 내 스스로도 문제니까 아예 내 사업만 일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내 각오를 좀 다져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책을 한 권 내려고 원고를 줬더니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실제 출판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저자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출판사로 성장을 한 것이 6년 동안 엄청난 고생도 했지만 이게 나하고 딱 맞는 직업이구나. 어떻게 제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민계식 회장님 지금 이제 은퇴한 지 3년 되셨던데 그분이 이제 책을 써달라고 또 연락이 온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그 권선복 대표께서 보시기에요. 시의원이건 구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 행복 에너지 책을 읽고 정치를 하면은 이 행복하게 이 국정 그 운영이라든가 하여튼 정치를 잘 하고 또 노후도 괜찮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치 자체가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정치는 아예 그런 게 어떤 변화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 책 행복 에너지 5분 하루 5분 책 읽어보면 제가 정치를 하면서 했던 사례들이 몇 가지 여기에 넣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1995년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명함을 가지고 있지를 전혀 안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서로 내 부서 아닙니다. 내 담당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명함을 주고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운동을 좀 펼치자. 또 공무원들 그 출입구에 좌석 배치도를 그려서 과장은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계장은 누구고 뭐 담당은 누구고 이런 걸 쓰자. 그런 걸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거의 최초로 아마 그 명함 주고받기 운동 또 직책을 붙여놓는 그런 운동을 해서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 어디든 공무원들도 명함 가지고 있고 또 사무실 입구에 직책도 이렇게 써주고 하는 그런 일이 현실화가 되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강서구에 구금고라고 이제 은행에 당시 상업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1년 예산이 1,300억이면 약 한 5, 600억 정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의 수입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금리도 연립 8%, 9%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이자를 받는 걸 보니까 아주 미약하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지적을 해가지고 95년도에는 18억이 세의 수입이 나왔던 걸 96년도에는 27억이 더 나오게 해서 무려 9억 정도의 세의 수입을 올려서 우리 강서구가 이 은행에 넣어놓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더니 1년에 9억이라는 이 세의 수입이 창출이 됐다. 이것을 서울시 내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 통보를 해서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그 다음 해에는 무려 한 400억 이상 이자 수입을 올린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때부터 전국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도 구금고, 시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뭐 몇천억, 지금 현재까지 따지면 상승작용으로 따져서 몇십 조의 그 세의 수입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갔다는 얘기가 여기에 써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옥상이 굉장히 쓰레기가 난무했습니다. 어디 건물이든 옥상이. 이 옥상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 옥상 녹화 조경 사업을 한번 좀 펼치자. 근데 그 옥상에 쓰레기를 치우고 조경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화단도 만들고 그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전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웬만치 큰 건물들은 옥상에 그 녹화 사업을 하는 것이 법제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 담아 있듯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책을 읽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국민이 바로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정치를 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예. 그러면 이 권선복 대표께서 다시 정치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건대 정치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예. 이제 제가 하는 일, 특히나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행복에너지에 원고를 보냈을 때 그 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책이라면 주저없이 지금 만들어주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정치도 그렇지만은 이 최고 경영자, CEO 내지는 이제 뭐 CEO를 꿈꾸는 직장인이 이 책에서 얻을 메시지는 어떤 게 약간 비즈니스 특화된 메시지도 있습니까? 이 책에 보면 정말 이 지금의 청소년들, 특히나 대학생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다 보면 제가 1987년도에 처음 우리 강서구에서 컴퓨터 전산학원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987년도, 88년도에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컴퓨터 배우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유행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이 강서구에 있는 특히 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머리는 명석한데 공부를 제대로 잘 안 하고 오락실만 막 다니고 그런 아이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 좀 제대로 잘 잡아줘라. 그래서 그 아이하고 충분히 상의한 후에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가르쳤더니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나중에 공부 제대로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가서 지금은 한국은행에 인사과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있는데 그 아이 변한 내용 또 기업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걸 위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들어있고 또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말고 좀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 얘기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고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나도 더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구절구절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꼭 한번 일독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된 인생을 삶을 살았으면 그런 희망입니다. 한때 헤매다가 서울대 갔다는 그 친구는 그분은 이제 어떤 권 대표님의 메시지가 제일 적중했다고 보십니까?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야 창기 오늘 굉장히 어제보다 뛰어난데 굉장히 타이프도 빨리 치고 굉장히 자세도 바르다. 이렇게 한두 가지 칭찬을 하면 또 특히나 제가 주장하는 건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자기 제자들 장점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주다 보면 그 칭찬 한마디로 해서 그 아이가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자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돼서 그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21세기, 22세기에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역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좌절이나 실패나 불행을 많이 겪어가지고 근데 성격이 약간 시니컬하게 됐다. 그러면 칭찬을 해도 약간 역효과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의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면 비웃음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어쨌든 더 좀 부딪히면서 그 아이의 심정으로 충분히 돌아가서 아주 미약한 것부터 그 친구하고 이 리더하는 사람하고 조금 더 밀접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 아이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 상처가 많거나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를 하면은 마음이 열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마음이 닫혀 있는 아이들이 마음이 열린다 하는 것도 부닥쳐서 열게끔 만들어 줘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이 행복 에너지니까요. 근데 왜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그 결과가 행복이다. 또 제 이름이 선복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어디에 가서 인사를 하면 선복, 축복, 만복, 임복, 다복, 행복 다 받으세요. 예. 제 이름은 권선복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권선복이구나. 예.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연스럽게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입장에서 행복한 출판사 이렇게 하다. 행복이라는 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행복 에너지라고 출판사 이름을 줬더니 출판사 이름이 좋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권선복 대표께서 정의하시는 행복은 뭡니까? 제가 정의하는 행복은 남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예. 또 내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나도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에너지는 뭐 이렇게 동양의 어떤 기 뭐 그런 겁니까? 뭐 어떤 걸 의미하시는? 에너지라는 것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그 행복한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또 좋은 기운이 나오는 거고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해지려고 또 기운을 내고 또 용기를 북돋아야 행복해지는 거고 그렇지 다른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서 뭐래도 좀 배우고 얻고 그 사람을 본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본질인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행복이 어떻게 정의하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 소수는 행복하고 지만 다수는 또 불행한 건 아니면 불행도 행복도 하지 않는 사람이 90%고 한 5%의 사람들만 행복하고 한 그 5%의 사람들만 또 좀 불행한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건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점차 행복해지게끔 변해지는 것이 이제 행복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고 행복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고요. 또 불행하다 하면 그건 정말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겠죠. 작은 행복, 즉 아주 작은 행복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할 일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좋은 사람 그러거든요. 월요일 날만 되면 일단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직장에 나가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챙기다 보고 또 월요일 날이 책 판매 부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수가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 스스로 나한테 그냥 마법을 건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보면은 이 군대 와가지고 이제 성격 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서 행복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이 책을 안 읽어도 행복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오히려 또 이제 행복 에너지와 비슷한 또 책을 쓰셔야 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10분이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몇 분이나 행복하게 되신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변하면 10분이면 9명은 참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충분히 나도 변해서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고 일종의 기라 그러면은 행복이 전염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왜 행복이 다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어디선가 멈추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 행복은 이렇게 무한대로 확산은 안 될까요? 그게 제가 항시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좋은 기사는 별로 없고 좀 나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했네, 뭐 아주 굉장히 이 독자들이 봤을 때 또 특히나 청소년들이 봤을 때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좋은 얘기는 아예 읽지도 않고 또 그 신문 부스도 팔리지도 않고 나쁜 얘기가 막 특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행복에너지 출판사에서는 좋은 얘기, 세상을 자꾸 바꿀 수 있는 얘기 그런 걸 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430종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세상을 조금씩 변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게 이미 있는지 모르니까요. 혹시 그 뭐 행복한 뉴스만 다루는 행복 신문이라든가 행복 매거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도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이 감사 신문이라든지 또 읽어보면 좋은 얘기만 나오는 그런 신문. 근데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를 안 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 신문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것도 큰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막으로 내 회사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광고도 맡기고 또 광고도 다량의 광고비도 지출하는데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저 신문은 저 회사는 뭐 내가 나쁜 짓 해도 나 안 써. 그러니까 광고가 수주가 안 돼가지고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 나눔을 하는 신문이 한 4년 정도 부단한 노력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독자는 고정적이고 광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직원들을 뭐 불과 몇 명만 남겨놓고 이렇게 문 닫는 경우를 이렇게 봤거든요. 제발 좋은 소식, 좋은 뉴스 나오는 방송, 좋은 소식이 나오는 신문, 그런 잡지, 그런 책들이 좀 발전하고 번창해야 결국 선한 영향력이 전파돼 가지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뭐 100억, 1000억 주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뭐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지금 내가 근데 그 얼마가 있으니까 10억, 20억만 있으면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또 그거에 도달하면은 1000억 갖고 싶고 1조 갖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행복의 어떤 이론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재벌들끼리 재벌 가족들끼리 서로 돈 더 많이 가지려고 법정 다툼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1억 이상 남겨놓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순수하게 자식들이 나눠 갖는 자식들이 없고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그런 통계가 60%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런 그 나쁜 소식은 없었을 텐데 한 10억, 20억 중산층 이상 되면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악어다툼을 하면서 돈을 더 벌으려고 하는 건지 또 정치적인 것도 어느 정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다 엉망으로 저렇게 막 되는데 지금 현재 대선에서도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더 내공을 쌓아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자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자고 뭐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순간에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하다 그래도 한 하루에 다 합쳐서 한 5분 불행한 게 아닐까. 근데 그 5분 동안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또 행복하다고 해도 어떤 희열이나 보람이나 그런 걸 느끼는 것 또한 그 하루에 한 5분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그것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5분이 인간의 최대 불행한 것도 5분 그 순간 또 기쁜 것도 5분 그런 통계학적에서 찾아서 이 5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말 5분만 행복해지면 그게 하루 종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세상살이가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굉장히 그 침체돼 있고 막 불행을 느끼고 또 하루까지 그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막 이상하게 행복하면은 약간 그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냥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죠. 예. 막 스트레스 받고 불편해하고 내일 일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던데 저는 내일 일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출판사가 인원은 지금 현재 15명, 또 외부 작가까지 하면 2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회사에 입사한 디자이너 작가들이 거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야근 시키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하고 연월차 쉬게 하고 하니까 근무할 때만 집중해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열악한 출판 환경에서도 생산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선복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이제 그 부처님이 왜 고를 강조했어요? 왜 세상은 고라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또 이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더 못하다, 누구가 나보다 못났다, 잘났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인생은 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거기에서도 새로운 또 행복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이 부처님이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 워낙 부처님, 하느님 다 위대하고 숭고한 분들 말씀을 어떻게 이런 범인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고통인 것은 맞겠죠.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이 많고 책임질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책임질 사람, 책임질 일 많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시청자분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이 책 우리 중앙일보 시청자님 또 이 페이스북으로 전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김한영 우리 심의실장님이 진행하는 거 대단히 세상을 바꾸고 변화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책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저한테 메일로 또 아니면 문자로 답을 주시면 제가 행복에너지 책 몇 권 증정도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